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이전에 남북 통일을 원한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 이전에 한국을 통일시켜야지 북한을 해방했다. 뭐 이런 정치적 퍼포먼스 뭐 그런 뭐랍니까 명예 뭐 그런 걸 얻을 수가 있으니까 선거에 유리해지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중국 공산당 간부들, 간부의 자녀들, 그리고 그 사람들 빼돌려 놓은 자산들을 인질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 기자회견 다음 주로 미루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선거감시단이 이번 주에 원래 부정선거 기자회견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로 한 주 미뤘어요. 뭐 이번 주는 뭐 G7 정상회담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기사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뭐 기사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되고 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한숨 돌리고 뭐 그래 되겠죠. 뭐 아무튼간에 뭐 그렇고 지금 이재명이가 G7에 초청 받아서 갔는데 초청 받은 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었고 가가지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야. 조기 대선이 임박했고요. 자, 이재명의 한은이 원화를 중국 위안화에 맞춘다고 하네요. CBDC 추진한대요. 원화를 망해가는 중국에다 맞추면요. 한국 경제 망하는 겁니다. 이 진짜 미친놈들이 정말 서울대 나오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서울대 나오고 다 외국 유학 갔다고 했는데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뇌물 안 먹은 놈들이 없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이 환율 같은 거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한국의 원화를 맞춰가지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요 이재명이 농담 아니고 물리적으로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예. 아니 누굽니까? 후세인이가 왜 죽었습니까? 야, 뭐 저기 석유 거래하는 거 그 대금을 달러 결제로 안 하고 어 뭐야 유로화로 하겠다. 그 이야기 하고 나가지고 죽었다고. 뭐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가 골로 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질 것 같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중국 홍콩에 가가지고 중국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논의했습니다. 이 미친놈들. 정신병자들 정말 많다. 무슨 중국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논의합니까? 정말 진짜 서울대 나오면 똑똑한 줄 알았더만 진짜 정신병자들 많아요. 나라 망치는 놈들 진짜 많습니다. 신한은행이 중국계 인공지능을 도입을 한대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중공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정말 진짜 이재명이 이재명이 대통령 하나 이 정신 이상한 놈이 하나가 이게 되니까 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 완전 중국의 식민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해 주시면 널리 퍼진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2018년부터 이제 반중 국제 세미나, 국제 뭐 토크 콘서트, 반중 콘서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를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지금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이런 것들을 북한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도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G7 이재명이가 G7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 사진이 없고 출국 사진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지금 전부 다 출국할 때 찍은 사진만 쓰고 이재명이 캐나다 도착했다고 하는데 사진이 나오는 게 원주민 추장이 의전한 사진 요거 하나입니다. 이재명이 캐나다에 도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이재명 G7을 검색하면요 출국 때 사진하고 입국 때 사진 한 장이 전부입니다. 입국장 환영 사진이 없어요. 그 의장대가 와가지고 뭐 의장 행렬하고 뭐 붉은 카페트 깔아놓고 뭐 그런 전체적인 사진이 없고 이 추장하고 찍은 사진 요거 한 장이야. 도착 사진이 어떻게 이거 한 장 나올 수 있나? 뭐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뭐 공식적으로 환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었는지 안 깔려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지금 엉망진창인데 제가 이재명이가 G7 뭐 가가지고 호주 남아공 정상회담 만나가지고 뭐 에너지 자본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뭐 그냥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G7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뭐 G7 관련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지금 이재명 G7을 검색하면요. 간지가 하루가 됐으면 사람들 계속 만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출국할 때, 야, 이재명 대통령 G7 회의 간다. 회의 참석하러 간다. 하러 간다 사진만 있고, 거기 가서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금 사진을 못 찍는다는 거는 가서 사람을 안 만난다는 거죠. 못 만난다는 거지. 캐나다 카니 총리, 한국 이재명 제외한 전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동.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가 초청을 했으니까 초청하는 나라 사람들 일일이 그 정상들 만나가 아유 오신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애로사항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한다고 상견례를 한다고. 근데 이재명이는 공식 초청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견례를 못 하고 있어요. 세계은행 총재는 뭐 정상이 아니니까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G7이 그 15일부터 17일까지인데 15일 날 어지간히 중요한 거는 다 끝난다고요. 16일부터는 그냥 뭐 공식 리셉션하고 그냥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그냥 관광하고 바람 쐬고 하는 건데 16일 날 갔어요. 16일 날 갔다는 건 놀러 갔다는 이야기야. 아니 14일 날 가가지고 캐나다 총리도 만나고 저기 뭐 15일부터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쭉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한국이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에 참가 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뭐 자주포도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가 미리 가가지고 캐나다 정상 만나가지고 아유 저 14일 저녁에 가가지고 우리 무기 좀 잘 어떻게 해주라고 사전에 가가지고 뭐 그런 정상회담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 15일 날 중요한 거 다 하고 16일부터 노는 날인데 16일 날 출발해 가지고 가면은 그거 어떻게 되나? 그 놀러 간 거야, 놀러 간 거. 자,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재명이 도착하자마자 그냥 급하게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동포들이 캐나다에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앞전 대통령 강제로 끌어내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미 친중 인사 이재명이 G7 정상회담에 왜 왔는가 뭐 성명서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뭐 영어로 쫙 퍼지니까 완전 개망신이죠. 자, 그리고 국제선거감시단이요. 기자회견이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이란 전쟁, G7 정상회담 등 뉴스거리가 많아서 다음 주 후반부로 연기됐습니다. 트럼프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도 참석하고요. 트럼프의 입인 고든창 변호사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직접 챙기게 되죠. 뭐 급한 거 다 끝나고 나가지고. 국제선거감시단 멤버들이 지금 영국, 미국의 언론들과 연달아서 인터뷰를 하고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이재명은 중국의 도움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로 이미 낙인이 찍힌 겁니다. 왜냐면 지금 영국의 더 선데이 가디언지 이거 엄청나게 뭐 큰 매체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지금 이재명이가 중국 공산당의 지원으로 가짜 대통령이다. 부정선거 당선됐다. 이런 기사가 여기 딱 떴다고. 기고문이 떴다고. 그러면은 영국의 그 주재원, 특파원 나가 있는 나라들 전 세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국방무관들, 외교관들 다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번역해 가지고 자국에 보내지. 그럼 한국이 저기 글로벌 세계 지금 10위권 경제대국이고 5위권의 군사대국 아닙니까? 한국 무기도 좀 사야 되고 하니까는 그럼 전 세계에서 한국 정보를 뭐 하나하나 다 들여다본다. 근데 한국 대통령이 뭐야 이거 중공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한국의 이재명이를 갖다가 가짜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만들었어. 응? 몇백만 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야 이 새끼들 뭐 이런 이야기가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 주 내내 지금 언론에 그런 것들을 인터뷰를 흘린다. 우리 모수단 대사가 2025년 6월 4일 날 딱 한국에서 선거 끝나자마자 이 기자회견 스티브 배넌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스티브 배넌이 하는 워룸에 나와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한국 선관위는 선거 범죄 집단이다. 선관위, 한국 언론, 민주당, 중국으로 이어지는 국제 선거 범죄 증거를 잡는 것이 이번 주요 임무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죠. 그리고 존 밀스 대령 이 다 정보부 소속입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중국 공산당이 한국 그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고요. 자, 이재명도 바이든처럼 지하실에서 승리했다. 표를 훔치기 위해서 여러 선거 보험 정책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다 저기 미국의 언론에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스티브 배넌도 트럼프 대통령 책사인 스티브 배넌도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한국에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제임스 파넬 대위 한국의 선거 결과는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 군대를 완전히 철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골로 간다는 겁니다. 이 씨는 자신에 대한 재판은 기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 대한 제재는 기각할 수 없다. 전화 통화했다고 해주세요. 통화 호소인.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검사 사칭, 뭐 총각 사칭 전부 거짓말이니까 통화 사칭, 통화 사칭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G7의 정상회담에 초청받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자, 대한민국 건국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178만 9천 명이 참전했고요. 13만 명 넘는 인원이 전사 부상 실종을 했고요. 전쟁 비용 및 전후 복구 비용으로 미국이 68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 최대 지분이 있다고. 최대 지분이 있는 최대 주주인데 어디 이게 사이비 새끼가 와가지고 가라로 대통령 됐다고 해가지고 뭐 통치권을 약탈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람, 사회, 회사, 국가와 세계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행정 법안에 서명했고요. 행정명령 138488호는 해외 서버를 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잠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대북 방송하려면요, 좀 책을 팔아야 됩니다. 책을 좀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나왔고요. 412페이지 칼라 사진과 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홍익 인간이 우리 민족상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사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려 건안 전쟁, 여몽 전쟁, 임진왜란 뭐 쭉 나오고 승리의 요인은 상무정신과 창의성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탄생이 1948년 8월 15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이 6.25 한국 전쟁 관련 기사도 좀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 방위산업을 발전시켰다, 종합공업을 발전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요. 꼭 좀 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소개는요, 영상 하단 댓글란에 저희가 이거 걸어 놓겠습니다. 금액은 5만 원이고요. 배송료 포함입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예금주, 주식회사 한미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법인 명칭이 한미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시고요. 5만 원 입금하시고 010-2609-2023으로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저희가 대북 방송하려면 책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아유, 이게 참, 이 광고비가 7년 동안 10원도 안 나오니까요. 어렵습니다. 예. 자, 자발적 구독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이 조지 프리드먼 교수,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미국은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며 한국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원제는 The Next Decade입니다. 다음 10년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2018년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독일, 러시아, 일본이 에너지, 기술, 자본으로 뭉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 이란이 에너지 반미주의로 뭉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지금 국제 정세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 이제 제재가 가해졌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끊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러시아산 에너지가 독일로 유럽으로 이제 못 들어가죠. 그리고 폴란드가 유럽 최대 군사 강국으로 급성장했고요.
얘들이 한국 무기를 왕창 사갔습니다. 북유럽, 동유럽은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는 전기가 폭등으로 에너지 부족으로 산업이 붕괴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원전 기술이 없으니까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AI 산업을 못 키웁니다. 그냥 계속 이제 침몰 하는 거고, 이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북유럽, 동유럽, 폴란드가 거대 만리장성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자, 일본은 자연재해로 사람 거주가 불가능하게 됐고요. 4차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IT, 원전, 조선, 배터리, OLED 등 산업이 없습니다. 지진 때문에 원전을 지금 못 돌리기 때문에 AI 산업을 키울 수가 없고요. 원전 없이 AI는 불가능합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 원전 대신에 중국산 해상풍력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신병자예요.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이라고. 진짜로. 진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한국이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다고. 자, 그리고 지금 이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가지고 핵무기 시설 완전히 파괴됐고 핵과학자들 다 죽었죠. 원전 파괴됐고요. 이제 방사능 유출됐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군수 내부 대거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및 군사시설 완전히 파괴됐고 에너지 저장시설, 생산시설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거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되는 거죠. 뭐 그러고 있다. 자, 앞으로 이제 러시아는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국가 재정이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본토가 이제 공격받는 등 피해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올리는데 이게 그러면 국방비가 약 한 1조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러시아는 전체 GDP가 약 2조 달러이므로 군비 증강하다가 경제가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 미국이 우주무기 뭐 골든돔을 설치해가지고 우주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미사일 방어망도 설치해야 되고 뭐 돈이 엄청나게 깨지죠.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다가 경제가 파산하든지 미국한테 말 잘 들을게요 형님, 트럼프 형님,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고 항복을 하든지 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자, 이 아시아 지역 한번 볼게요. 지금 내년 11월 이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을 접수해가지고 남북한 흡수 통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그 전에 조기에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선거 2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주한미군 대중국 전쟁용 개편 오산 F-16 슈퍼대대 배치했다. 오산에 최신형 62대의 최신 개량형 F-16이 배치가 되는데 이거는 중국 견제용이라보다는 북한 견제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군산에 F-35A 상시 배치를 하는데 지금 20대를 상시 배치하고 20대는 뭐 순환 배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F-35A 20대 샀는데 이것도 이제 군산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중국 봉쇄용이죠. 자, 주일 미 해군, 미 공군, 주일 미 해병대의 전투기들을 최신 스텔스기로 다 교체했습니다. 전부 다 성능 개량을 했고 노후 기체들은 다 뺐습니다. 후방으로. 그리고 B1B 전략 핵폭격기를 일본에 전진 배치했고요. 이게 이제 대중국 봉쇄형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한이 통일돼 가지고 한국 군대가 이제 북한에 이제 진주한다고 하면은 지금 작전 범위 F-15 작전 범위가 1,800km니까 바이칼 호수까지가 작전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KF-21은 작전 범위가 1,300km니까요. 북중국 전체 흑룡강성, 몽골 거의 뭐 울란바토르까지가 작전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중국은 수도를 북경에서 내륙 깊은 곳으로 옮겨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내전이 터지겠죠. 자,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가 망한 게 왜 망했냐면요. 장수왕 때 고구려를 그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 남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성 파벌하고 평양성 파벌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싸우면서 사실상 내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력이 소진돼 가지고 장수왕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이제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자, 중국도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지금 시진핑이 배신하는 놈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뭐 지금 엉망인데 자, 이렇게 되면요. 러시아는 유럽에서 폴란드 및 나토와 군비 경쟁을 해야 하고 극동 지역에서는 한국군과 군비 경쟁을 해야 하므로 경제가 완전 파산 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천무 최신형 사거리가 500km짜리가 이 신의주 쪽에 배치가 되면요. 북중국은 전부 다 한국의 천무의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1위의 포병 전력을 가진 한국 육군과 국경선을 중국이 맞댈 경우 중국은 군비 증강을 하다가 파산하게 되겠죠. 지금 조지 프리드만 교수는 한반도가 2030년 이전에 통일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이제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란의 그 에너지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고 군사 시설, 핵 시설 뭐 전부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중동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란산 에너지의 약 90% 이상이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지금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말부터 되면 하반기부터는 중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중국 내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중국산 제품의 수출 단가가 폭등해가지고 국제 시장에서 한국산보다 비싸지게 됩니다. 수출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부족으로 중국 내 공장 가동 중단, 줄부도 그 올해 겨울에 수억 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지금 벌써 중국 전역에 비가 와가지고 홍수로 지금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댐 저수지가 붕괴될 거고요. 자연재해 복구가 안 될 거고 중국 내 산업 설비가 모두 파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55% 인상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미국에서 이 바이어들이 중국에다 오더 안 냅니다. 전부 다 뭐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다른 데로 돌려버리지. 그리고 지금은 중국산 물건을 사가면요. 납품하고 120일 있다가 돈을 준대요. 120일 동안 그 사이에 중국 업체들이 망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물건 떼먹는 거지. 돈 떼먹고. 지금 그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 뭐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뭐 관세가 뭐 10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국 업체들이 돈이 안 돌아가지고 줄부도 나는 거는 뭐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가 히토류 미국 수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백기투항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들, 중국 공산당의 간부의 자녀들을 미국 내 유학을 허용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인질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내 중국 공산당 간부 자녀들과 재산을 미국이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미군이 상륙해도 중공이 반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한미연합군이 올라가도 그 중공이 북한에다가 군사를 파견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연말쯤 되면 완전 경제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올 연말 내년 초 해가지고 이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야 북한을 해방시켰다 뭐 이런 퍼포먼스가 있어야지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국의 기업들이 뭐 개성공단에다가 이제 공장 세우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싸게 보내고 해야지 미국 내 물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년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남북한 통일시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다.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엉망진창됐고 중국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후닥닥 정신 못 차릴 때 지금 밀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됐어. 그럼 이거 조만간에 교체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중국행 원전 부품 수출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부품 부족으로 원전이 셧다운 되니까요. 전기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AI 산업은요.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므로 원전 없이 AI 산업 육성은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중국의 전기차 지금 전부 망하게 생겼죠. 중국 내 전기 에너지 부족으로 전기차, 디젤차 가동이 중단되고요. 올해 말부터 중국 내 운행 가능한 자동차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 중국 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고 군수 산업이 붕괴되겠죠. 전차, 장갑차, 트럭 이런 거 못 만들고 철도 산업이 붕괴되고 반도체 전기차 한 대에 반도체가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탑재가 되는데 전기차 산업이 죽어버리면 반도체 산업도 같이 죽습니다. 배터리 죽고요. 전기전자, 뭐 타이어 다 죽고 은행 줄부도 나고 부동산 업체 줄부도 나고 그냥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중국 끝나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서 인구가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8억 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봉쇄 기간 동안 4억에서 5억 명이 사망했고요. 하루 평균 중국 전역에서 약 3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도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중국 전역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아무 징조 없이 증상 없이 갑자기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고요. 화장장이 부족하고 있고 병원이 부족하고 있고 의사, 간호사, 공산당 간부들도 줄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난으로 올 연말에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로나 뭐 유행하고 있다 뭐 기사 계속 나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은 원화 가치를 당분간 뭐 중국 위안화에 따라 움직이게 하겠다는 미친놈들이죠. 저기 누구야? 사담 후세인이 왜 죽었냐면요. 석유 원유 거래 대금을 달러화해서 저기 유로화로 바꾸겠다고 그 이야기 하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이재명이가 올해 골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북 송금으로 지금 체포 조만간에 뭐 되겠죠. 자, 금감원장 홍콩 중국 감독 당국 수장과 자본시장 선진화 논의. 서울대 나온 새끼들 진짜 서울대를 없애버리든 해야지. 서울대 나온 놈들 중에 중국 돈 먹은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중국이 자본 선진화가 됩니까? 중국이 전부 다 끼리끼리 헤쳐먹고 중국 공산당이 그냥 다 장난치는 그 마켓인데 참 정신병자들 많아요. 야, 망해가는 중국하고 왜 자꾸 엮이려고 그래? 야, 신한은행이 알리바바 AI 중국산 AI Q13를 도입을 한대요. 자, 그런데요, 개인정보가요, 딥시크를 이용했던 사람들 개인정보가 전부 다 중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기업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전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한국 기업 사냥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한국의 국민들을 요거 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 CBDC가 지금 그 누구야, 이복현 금감위원장도 CBDC 추진하겠다 그러고, 한은도 CBDC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CBDC가 뭐냐면요, 현금을 다 없애버려. 현금을 다 없애고 그냥 우리 저기 디지털 화폐만 쓰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우리 그냥 그 뭐 쿠팡머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중국에서 중국 본사에서 중국에서 한국의 은행에 있는 사람들 해킹해가지고 야, 저 새끼 저 반중 운동하네. 야, 저 새끼 저거 재산 없애버려. 그러면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로로. 여러분이나 저같이 반중 애국 운동 하시는 분들은 재산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 제로. 해킹에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뭘 안전해? SK텔레콤 다 털렸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안 털리겠습니까? 그 털어가지고 야, 저 새끼 저 정보 갖고 와. 저 재산 제로 만들어. 그러면은 여러분 현금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현금 재산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에 내 숫자로 내 재산이 야 10억 있다고 좋다고 했는데 어느 날 자고 올라니까 갑자기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리고 한국은 이 CBDC 하면 안 되는 게요. 뭐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EMP-탄, 전자파탄을 쏴가지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고. 여러분이 현금을 하나도 안 가지고 그 신분증도 플라스틱 신분증 안 가지고 디지털 신분증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어디 뭐 강원도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갑자기 전자탄이 탁 터져가지고 내 핸드폰이 완전 먹통이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신분증도 없지, 플라스틱 신분증도 없지, 핸드폰에 들어있는 거 무용지물 됐지. 그 현찰도 안 써, 현찰도 없어, 현찰도 안 써, 현찰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 또 그러면 내 핸드폰에 있는 돈도 먹통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저기 강원도 놀러 갔다가 집에 못 돌아올 수가 있다고. 밖에 나가 죽어버리면 여러분이 홍길동인지 김길동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래서 CBDC 한국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울대 나온 놈들이 저거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에 그 시진핑 기념관이 있으면 서울대 나온 놈들이 전부 다 중국 간첩으로 포섭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합리적 의심해야지.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간 이재명이는 올해 안에 이제 끝납니다. 끝나니까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역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를 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 16만 원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신한은행이고 010-2130-9642번으로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자 안재철 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재미교포인 저자 안재철 대표를 이렇게 뭐 축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안재철 대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그 사진을 미국의 해병대 6회공 해병대 돌면서 사진을 20만 장 이상을 5만 장 이상을 구입을 했고 20억 이상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사진들을 이게 저기 칼라화 해가지고 했으니까요. 손에 들고 다니는 6.25 박물관입니다. 자녀들 사가지고 한 권씩 집에 좀 보관도 하시고 자녀들 역사 공부 좀 시키시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이렇게 그 6.25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좌파들 민주노총이 요 사진전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광화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 광화문에서 요 하는데 행사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요 책을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고 교보문고에서도 파는데 교보문고보다는 여기서 사주시면은 이게 훨씬 수익금이 이쪽으로 가요. 요 사진전 하는 데로 간다고. 왜냐하면 교보문고가 한 40% 가까이 들고 가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교보문고에서 팔아가지고. 제가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일어선 나라 존재 자체가 희망의 등불이다. 조선일보의 1면 2면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는데요. 요것도 제가 기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도 대북 방송할 수 있도록 자발적 구독료도 좀 보내주시고 아까 그 방위산업 40년 그 책도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